따뜻한 파인애플이 듬뿍 올라간 하와이안 피자. 누군가에게는 환상적인 달콤함이지만 누군가에게는 밥에 초콜릿을 비벼 먹는 것 같은 끔찍한 혼종으로 불립니다. 대한민국 식음료계에서 민트 초코와 더불어 가장 피 터지는 논쟁을 일으키는 음식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타임머신을 타고 300년 전 유럽 한복판으로 가서 이 파인애플을 썰어 피자 위에 올렸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장담컨대 여러분은 그 지역에서 가장 미친 사람이거나 혹은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대부호로 역사에 기록되었을 겁니다. 왜냐고요? 18세기 영국에서 파인애플 한 통의 가치는 현재 한화로 무려 1천만 원에서 1,500만 원에 달했기 때문입니다. 에르메스 버킨백이나 최고급 롤렉스 시계를 피자 토핑으로 얹어 오븐에 구워버린 것과 완벽하게 똑같은 행동이라는 뜻입니다. 도대체 이 흔해 빠진 과일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시간을 거슬러 1493년 콜럼버스가 카리브해의 과들루프 섬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원주민들이 먹던 기묘한 열매를 발견합니다. 솔방울을 닮았는데 사과처럼 달콤하고 과즙이 터진다고 해서 파인애플이라는 이름이 붙은 이 과일은 곧장 유럽으로 향하는 배에 실리게 됩니다. 당시 설탕이 금보다 비쌌던 유럽에서 입안을 마비시킬 듯한 강력한 단맛을 지닌 이 이국적인 과일은 순식간에 왕과 귀족들의 혀를 사로잡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적도의 뜨거운 태양을 먹고 자라는 파인애플은 춥고 우중충한 유럽의 기후에서는 절대 자랄 수 없었다는 것이죠. 카리브해에서 유럽까지 배로 가져오려면 몇 달이 걸렸고 냉장 시설이 없던 당시엔 도착하기도 전에 99%가 썩어 문드러졌습니다. 수천 통을 실어보내면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한두 통만이 유럽 땅을 밟을 수 있었죠. 수요는 폭발하는데 공급은 제로에 가까운 상황.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건 당연한 수순이었습니다. 영국의 국왕 찰스 2세는 자신이 영국 땅에서 재배된 첫 파인애플을 하사받는 장면을 왕실 전속 화가를 시켜 초상화로 남길 정도였습니다. 나는 이 희귀한 신의 과일을 소유할 만큼 위대한 권력을 가졌다는 것을 온 세상에 선포하고 싶었던 겁니다. 파인애플은 단순한 음식을 넘어 절대 권력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18세기 유럽의 귀족 사회에서는 아주 기괴하고 소름 돋는 문화가 생겨납니다. 파인애플이 너무 비싸다 보니 정작 이 과일을 사서 먹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네, 진짜입니다. 그들은 먹기 위해 파인애플을 구한 게 아니었습니다. 귀족들은 거대한 파티를 열 때 파티장 한가운데 가장 잘 보이는 곳에 파인애플을 탑처럼 전시해 두었습니다. 참석한 손님들은 그 파인애플을 보며 주인의 막대한 재력과 정보력에 경악하고 찬사를 보냈죠. 파티가 끝나면 이 파인애플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썰어 먹었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 파인애플은 다음날 다른 귀족의 파티장으로 옮겨졌습니다. 바로 파인애플 렌탈 사업이 성행했던 겁니다. 하룻밤에 수백만 원을 내고 과일을 빌려와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고 다음날 고스란히 반납하는 총극이 매일같이 벌어졌습니다. 파인애플 한 통은 겉이 까맣게 썩어 들어가고 끔찍한 악취가 진동할 때까지 이 파티, 저 파티를 전전하며 전시되었습니다. 심지어 파인애플을 빌릴 돈조차 없는 사람들은 귀족 가문이 산책로를 걸을 때 겨드랑이에 도자기로 만든 가짜 파인애플을 끼고 걸어 다녔습니다. 나도 이런 걸 소유한 엘리트라는 걸 과시하기 위해서였죠. 이 허영심은 끝이 없었습니다. 영국 귀족들은 아예 영국 한복판에서 파인애플을 키우겠다고 선언합니다. 그들은 파이널이라는 특수 온실을 지었습니다. 유리에 막대한 세금이 붙던 시절 엄청난 크기의 유리 온실을 짓고 그 안에 엄청난 양의 석탄을 떼어 적도의 온도를 맞췄습니다.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 밤낮 없이 일하는 보일러공 수십 명의 인건비, 그리고 비료로 쓸 엄청난 양의 말똥까지. 이 파인애플 한 통을 길러내기 위해 들어간 비용은 지금 돈으로 약 1,500만 원이 넘었습니다. 맛을 위해 키운 게 아닙니다. 나는 자연을 거슬러 적도의 열매를 지배하는 자라는 오만함의 결정체였죠. 건축물, 가구, 찻잔, 시계할 것 없이 18세기 유럽의 모든 최고급 디자인에는 파인애플 문양이 새겨지기 시작합니다. 스코틀랜드의 제사대 덤모어 백작은 아예 자신의 여름 별장 꼭대기에 높이 14m짜리 거대한 돌 파인애플을 조각해 얹어버렸습니다. 전형적인 돈지랄의 끝판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점이 하나 발견됩니다. 인간은 도대체 왜 배를 불려주지도 않고 실용성도 전혀 없는
심지어 썩어가는 과일 하나에 전 재산을 쏟아부으며 이토록 미친 듯이 집착했던 걸까요? 단지 돈이 남아서 주체할 수 없었기 때문일까요? 여기서 우리는 단순한 음식의 역사를 넘어 인간의 뇌와 심리 깊숙한 곳에 숨겨진 아주 섬뜩하고 본능적인 메커니즘 하나를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간절히 원할 때 우리 뇌 속에서는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미국이 낳은 위대한 경제학자 소스타인 베블러는 이를 과시적 소비라고 정의했습니다. 가격이 오를수록 오히려 수요가 증가하는 기현상, 이른바 베블런 효과입니다. 귀족들에게 파인애플은 과일이 아니라 계급장이었습니다. 내가 저들과 다르게 압도적인 부와 권력을 가졌다는 것을 증명하는 수단. 남들이 절대 가질 수 없는 것을 내가 손에 쥐었을 때 우리의 뇌는 생존 경쟁에서 승리했다고 착각하며 엄청난 양의 도파민을 분비합니다. 즉, 18세기 파인애플 파티는 미각을 만족시키는 자리가 아니라 귀족들의 도파민이 폭발하는 마약 파티나 다름없었습니다. 썩어 문드러지는 악취조차 그들에게는 승리자의 향수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인간의 뇌는 사회적 우월감을 확보했을 때 그 어떤 쾌락보다 강력한 만족감을 느끼도록 진화했으니까요. 이 맹목적인 과시욕은 단순히 사치스러운 귀족들만의 이야기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진화심리학적으로 우리는 타인과 나를 비교하며 나의 위치를 확인하려는 강박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무리에서 뒤처지는 것은 곧 원시시대엔 죽음을 의미했기 때문이죠. 희소성은 인간의 이성을 마비시킵니다. 구하기 힘들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뇌의 전두엽은 논리적 판단을 멈추고 감정의 중추인 편도체를 자극해 당장 저것을 소유해야만 내가 특별해진다는 착각에 빠지게 만듭니다. 하지만 영원할 것 같았던 파인애플의 영광은 기술의 발전과 함께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립니다. 19세기 후반 증기선의 발달로 운송시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되었고 20세기 초 제임스 돌이라는 인물이 하와이의 대규모 파인애플 농장을 세우면서 상황이 완전히 뒤바뀝니다. 대량 생산과 통조림 기술의 발명, 1천만 원짜리 명품 과일이 하루아침에 단돈 몇천 원짜리 대중적인 간식으로 전락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누구나 쉽게 구할 수 있게 되자 뇌가 느끼던 희소성의 도파민은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귀족들은 더 이상 파인애플을 전시하지 않았습니다. 하녀들이나 먹는 흔해 빠진 과일을 자랑하는 건 오히려 수치스러운 일이 되었으니까요. 파인애플은 계급장으로서의 수명을 다하고 그제야 피자 위로 올라가 서민들의 찬반 논쟁을 일으키는 친숙한 식재료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행동하는 이유는 희소성이라는 심리가 완벽하게 소멸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뇌는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것에는 흥미를 느끼지 못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소름 돋는 기시감을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300년 전 파인애플 렌탈 파티에서 벌어졌던 그 광기 어린 과시욕이 지금 우리가 사는 21세기 대한민국 한복판에서도 정확히 똑같은 형태로 반복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상만 바뀌었을 뿐 우리의 뇌는 여전히 그 시절의 쾌락을 좇고 있습니다. 새벽부터 백화점 앞에 텐트를 치고 줄을 서는 명품 오플런, 수십만 원을 호가하지만 예약조차 불가능한 파인다이닝과 오마카세, 그리고 최근 대한민국을 휩쓸었던 한정판 디저트와 두바이 초콜릿 대란까지 우리가 수시간의 기다림과 터무니없는 비싼 가격을 기꺼이 지불하는 이유는 단순히 그 초콜릿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서가 아닙니다. 남들은 못 구하는 걸 나는 먹어봤다는 사실을 SNS에 올리는 순간 터져나오는 그 짜릿한 디지털 도파민을 구매하는 행위입니다. 300년 전 귀족들이 악취나는 파인애플을 겨드랑이에 끼고 걸었던 것처럼 우리는 인스타그램 피드라는 거대한 파티장에 나만의 현대판 파인애플을 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은 타인의 부러운 시선이라는 양분을 먹고 살아가는 지독하게 사회적인 동물인 셈이죠. 하지만 역사가 증명하듯 영원한 과시의 수단은 없습니다. 지금 그토록 열광하는 두바이 초콜릿이나 마라탕, 탕후루 같은 유행 음식들도 어느 순간 동네 편의점 매대에 산더미처럼 쌓이는 날이 오면 사람들은 거짓말처럼 흥미를 잃어버릴 겁니다. 대량 생산은 모든 것을 평등하게 만들지만 동시에 인간의 과시욕을 충족시켜줄 새로운 파인애플을 끊임없이 찾아 헤매게 만듭니다. 우리는 희소성이 사라진 자리를 또 다른 비싸고 구하기 힘든 무언가로 채워넣으며 자본주의가 만들어낸 거대한 쳇바퀴를 굴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허영심을 비난해야만 할까요? 진화심리학자들은 이 끊임없는 갈망이야말로 인류 문명을 발전시킨 원동력이라고 말합니다.
더 특별해지고 싶고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고 싶다는 그 욕망이 기술을 발전시키고 온실을 만들고 증기선을 띄운 거니까요. 오늘 저녁 혹시 하와이안 피자를 드시게 된다면 피자 위에 올려진 노란 파인애플 조각을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이 작고 달콤한 조각 속에는 타인보다 우월해지고 싶었던 인간의 지독한 허영심과 그것을 뛰어넘은 기술 발전의 역사가 고스란히 응축되어 있습니다. 1천만 원짜리 명품 과일에서 호불호의 대명사로 추락하기까지 파인애플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껍데기를 쫓을 것인가, 아니면 내 입맛에 맞는 진짜 행복을 찾을 것인가를 말이죠. 지금 여러분의 스마트폰 속에 혹은 여러분의 장바구니 속에 담긴 현대판 파인애플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진정으로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있나요? 아니면 단순히 남들에게 전시하기 위한 하룻밤 렌탈품에 불과한가요? 우리가 소비하는 모든 음식과 물건 뒤에는 이처럼 뇌의 간절한 욕망과 소름 돋는 심리적 트릭이 숨겨져 있습니다. 알고 먹으면 세상에 당연한 음식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음식을 통해 인간의 밑바닥 욕망을 들여다보는 시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결국 우리가 끊임없이 새로운 유행을 쫓고 비싼 것을 소비하는 건 단순히 배가 고파서가 아니라 사회라는 거대한 무대 위에서 내 존재 가치를 인정받고 싶어하는 뇌의 간절한 몸부림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다음 시간에는 오늘 본 파인애플과 완벽하게 반대의 길을 걸어온 역사상 가장 소름 돋는 신분 세탁의 주인공 랍스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고급 파인다이닝의 상징인 이 식재료가 19세기 미국에서는 바다의 바퀴벌레라 불리며 교도소 죄수들과 노예들에게만 먹이던 쓰레기 취급을 받았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심지어 죄수들에게 일주일에 3번 이상 랍스터를 먹이는 것을 가혹행위로 규정하는 법안까지 통과되었을 정도였죠. 밭에 뿌리는 비료로나 쓰이던 이 기괴한 바다 생물은 도대체 어떤 미스터리한 역사를 거쳐 오늘날 수십만 원을 호가하는 부의 상징이 된 걸까요? 인류 역사상 가장 기막힌 음식의 신분 상승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은 더 맛있는 지식, 더 예리한 통찰을 만드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지식정보 채널 쿡찔러보다였습니다. 고맙습니다.